이사팀에서 이메일이 왔다. 기분이 싸늘하다. 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이다. 영상 속에 전 대리님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통보서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윤호무사님은 징계위원회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다행히 제가 이제 징계 대상자로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저도 뭐 징계 대상자가 된 적은 없는데요. 징계를 심의를 하러 위원회에 참석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 유지각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통보를 받은 그 순간부터 어떤 대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징계위원회 통보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통보서를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이 좀 있습니다. 이 내용만 봤을 때 과연 이제 이 통보서를 받은 사람이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이 통보서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무엇을 소명을 하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징계 통보서에 취업규칙 몇몇 조 위반 이렇게만 적어주는 회사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일단 취업규칙을 보여달라고 요청해서 징계위원회 절차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유가 적혀 있더라도 아주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경우라면 인사팀에 문의를 하셔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인사팀에 뭔가 요청하는 메일을 보낼 때는 최대한 완곡한 말투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인사위원회 통보서를 보았는데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좀 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소명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좀 뭔가 협조를 구하는 말투로서 그렇게 메일을 작성해서 인사팀에 보내시면 좋고요. 인사팀에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충분히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분류를 한다면 이 징계 사유를 인정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 징계 사유는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본인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가 실제 사실이 맞고 중징계 이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은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가령 예전에 내가 무슨 포상을 받은 기록이 있다거나 아니면 인사평가 점수가 좋은 편이었다거나 근태가 좋았다거나 그래서 뭔가 계속 좀 노력을 해오던 과정에서 좀 실수였다라는 투로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은 제가 좀 맡은 직무를 좀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을 할 테니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아무래도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징계 사유 중에서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실은 이 단계에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진술서를 받거나 하는 과정에서 징계 사유를 외부에 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징계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인 경우에는 이렇게 징계 사유를 외부에 알리고 진술서를 받는 과정이 2차 가해 문제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진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직접 받는 것이 좀 어렵고 나중에 문제될 것이 좀 우려가 되신다면은 회사 측에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 잘 알고 있으니까 참고인 조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시고 그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징계가 확정이 돼서 법적으로 다툰다고 했을 때 방어권을 충분히 보호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좀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술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자나 이메일, 카카오톡 이런 기록들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요. 간혹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좀 가리시고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팀에게 정보를 얻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어권, 소명의 기회 등을 언급하시면서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 충분히 질문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징계위원회라는 곳이 있는 게 여러 명이 이제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뭔가 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내기 위한 기구임은
분명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가 좀 규모가 크지 않아 가지고 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을 때는 사실 이제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거나 이런 게 결과가 많이 바뀌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뭐 무슨 원님 재판 하듯이 오자마자 너가 잘못한 게 뭐냐 라고 이게 다 읊어봐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듣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은 결과가 뭐 바뀌지 않을 거다 이런 식의 내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불리한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만 꼭 명심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징계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인정한 것들 그리고 사실로서 확인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적으로 다툰다 하더라도 이것을 좀 부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회사가 공공기관이라면 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인 증인을 신청하거나 사실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꼼꼼히 따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런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징계위원회 이후에 이제 뭐 징계 결정이 나오게 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재심을 신청하신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구제 신청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취업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재심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뭔가 좀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있다. 뭐 참고인 조사 요청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런 사유를 기재를 해서 재심을 요구하시는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심 절차가 없거나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징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 징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네, 법원의 무효 확인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이제 자주 여쭤보시는 것들, 유의사항들 몇 가지만 점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녹음하는 것.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 녹음하는 거 가능하고요.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녹음을 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주장을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증거로서 가지고 계시다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서면으로 쓰는 게 좋냐 아니면 직접 나가는 게 좋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뭔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때로는 이제 내가 회사에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데 이 징계를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거래를 제안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그리고 징계 사유와 관련된 내용 말고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말고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알찬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